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아까 영상 녹화를 올렸는데 또 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올립니다. 아, 괴롭네요. 자, 어, 꼭 세 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꾸 두 번, 세 번 녹화를 자꾸 반복하게 만드네요. 자, 밤 10시 55분입니다. 제가 좀 늦게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코스닥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대주주 뭐 슈퍼개미 양도세 물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폭발한 것 같고요. 어, 제가 지난 화요일 날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화요일 날 여러분께 영상을 올릴 때 어, 시장이 목요일 날은 급반등이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침 시초가 부근에서 강력하게 좀 단기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수 오늘 좀 하셨나요? 현금 지고 계신 분들은요. 자, 오늘 매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났을 걸로 보입니다. 웬만한 종목 안 오른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어제 그 화요일에 영상 올릴 때 55,000원이 지지될 수도 있지만 장중에 54,000원 근처까지도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단기적으로 바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54,400원까지 밀렸다가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환율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위에 게 환율이고 아래 게 코스피인데요. 자, 환율은 이제 5파 하락이 아직 남았죠. 파동상으로는.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일봉상으로는 마지막 5파 상승이 이제 오늘부로 시작이 됐다라 봅니다. 지난번 3파 고점이 얼마냐면요. 2209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 5파가 완료가 되려면 적어도 2210포인트가 종가상 돌파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코스피가 2210포인트가 만약에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긴장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봉상 파동상 마지막 5파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221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뭐 2220이 될지 2230이 될지 또는 뭐 2250까지 갈지는 지금으로서 예측하기 힘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파동의 길이상 2230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그는 파동의 길이라는 것은 꼭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2230 전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좀 크게 가면 2250까지는 또 최대 할 수는 있겠지만 2250을 당장 돌파하기는 힘들 거라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환율도 마지막 5파가 열린다면 뭐 1155원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환율도 5파 하락 지점까지 일단은 만들어진 상태가 되니까 환율이 1155원 정도 가면 코스피는 2210포인트를 뭐 살짝 넘기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고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또다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환율이 60일선에 간당간당 걸려 있습니다. 근데 주봉의 파동으로 보면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남았습니다. 환율은요. 하지만 하락 파동이 한 번 더 남긴 남았는데 좀 더 중기적으로 보면 요 자리요. 굉장히 행보했던 요 자리가 저는 이 환율이 114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는 환율의 저점이라 보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어느 위치까지 올라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기적으로는요. 자, 주식이라는 게 계속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쭉 가고 환율이 그대로 쭉 빠지면 좋은데 또 환율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일봉상은 1155원까지 밀렸다가 또 다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또 코스피는 또 다시 일봉상 작은 5파를 완료 위에 다시 또 눌려지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또 급반등이 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뭐 중장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중장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짧게 끊어가는 것도 괜찮죠. 일단은
코스피는 2100포인트는 돌파를 해야만이 우리가 긴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요.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드디어 급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은 놓은 것 같은데요. 이건 단기입니다. 중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글쎄요, 57,0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하려면 위에 매물들이 좀 있겠죠, 이제는. 근데 삼성전자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싸움이 붙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팔았거든. 이게 외국인 거 이기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외국인이 1,500만 주 정도를 옵션 만기일 전후에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 외국인 차트상으로는요.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여기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는 좀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늦어도 한 모레까지는 좀 약한 반등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동상 이 21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2200포인트를 221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2230이 될지 5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 분명히 또 고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알 수가 없고 항상 이 파동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지해야 될 자리에 삼성전자는 잘 지지가 됐고요. 일단 11선을 살짝 깬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한번 가보지 않나. 전고점이나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정도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동평균선상에서 지지되는 걸 보고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은 전고점이 얼마입니까? 종가상으로는 56,700원인데요. 일단 너무 안심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을 체크를 할 때요. 물론 뭐 이 코스피 지수도 보고 지금처럼 환율도 같이 보고 또 보조 지표들도 봐야 되고요. 또 물론 삼성전자 차트도 봐야 되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주요 지수의 바로미터가 될 만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몇 종목을 가지고 저는 지수의 저점 고점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보면 이번 저점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나. 이번 지난번 고점까지는요. 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적어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쌍봉 정도는 뭐 맞고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으로는 더 갑니다. 삼성전자 지난 고점 분명히 돌파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시면 환율이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1140원까지 와야 됩니다. 환율이 중기적으로는요. 주봉이니까요. 코스피는 중기적으로는 2250까지 갈지 2300까지 갈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지금 주봉상으로는 코스피도 마지막 상승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상으로는요. 환율은 61선을 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현재로서는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는요. 일봉상으로는 환율이 짧게 소파동상으로는 1155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대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피는 211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은 급락이 할 수도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일단 2110포인트까지는 한번 열어두시죠. 이번 상승에 이번 단기 반등의 파동의 상승 목표치는요. 자,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들을 보면서도 제가 지수의 고점 저점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미리 드렸죠. 29,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법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거기까지는 좀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종목 중에서 또 지수를 좀 참고하는 바로 밑으로 보는 종목이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매드팩터요.
매드 팩터는 제가 화요일날 그 크리스마스 전에 마지막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께 제가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매도 팩터를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매수하셔가지고 37,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는 한번 매도 한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37,500원까지 장중에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종가는 38,000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나쁘지 않죠. 계속 기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조금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요. 눌림목이 뭐 36,900원이나 뭐 또는 36,500원 정도까지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한 번 더 내일 눌림목이 나오고 한 번 더 양봉의 상승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오른 종목들 8%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요. 내일이나 또는 모레까지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내일 취하고 모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상승폭이 좀 적었던 종목들은 내일 또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0%나 8%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셨다가 또다시 저점에서 한 번 더 잡으셔도 됩니다. 파동을 잘 보시면서요. 오늘 매드팩토 제 말씀대로 아침 시초가 근처에 사신 분들은 수익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매드팩도 한 번 더 상승 파동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국 화장품. 자, 어제 시진핑이가 방문한다 해서 아침부터 갭을 떠버렸죠. 이 종목을 아침 시초가보다 따라 붙으신 분 별로 없으시죠? 자, 이런 종목들은 시진핑이 내년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는데 방문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종목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자꾸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시초가부터. 자, 한국 화장품은 주봉을 보시면요.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고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거래가 터진 모습은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건 몰라도 중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외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바로 뚫고 급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국 화장품은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자리요. 11,700원 정도 요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이 자리 오면은 좀 잘라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주봉의 파동을 보면 또 양봉이 한번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되면요. 근데 일단 이 종목은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분봉 보시면 자, 120분봉 한번 열어놓겠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요. 대략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요. 많은 정도 근처에 오면 그때 관심 가져보시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도 아까 제가 매드 팩터도 제가 시장을 체크하는 제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요.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제가 시장을 좀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물론 뭐 단기 반등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2,000원을 당장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종목도 오늘 저점 1865원, 1850원 요 자리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이 완전히 지금 이 가격이 바닥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시장이 좀 반등한 이후에 오히려 연초에는 좀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되고, 물론 중기적으로는 더 갑니다. 계속 오늘 저점에 잡으셔가지고 사실 1865원에 사신 분들은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심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중간중간 맥점마다 끊고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내일 정도, 모레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없겠다 보고요. 제가 내일 영상 올릴 때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뭐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 시장을 먼저 체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7% 8% 이상 오른 종목들은 굳이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는 잠깐 좀 쉬었다가 가든지 아니면 모레까지 쉬었다 갈 수 있지만 내일 정도는 쉬었다가 모레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상승폭이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파 플라즈마도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릴 때 만약에 반도체 종목이 급반등이 만약에 목요일날 들어온다면 그 급반등에서 만약에 놓치신 분은 뉴파워 플라즈마가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종목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유일하게 반도체 장비 소재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지난번 화요일날 워낙 이 종목은 강하게 해머로 맞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랬죠. 당장 급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가장 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5일선이 살짝 꺾였고요. 11선도 살짝 꺾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어디까지 하락을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일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이 5일선을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끈에 넣어 두시고요. 반도체 장비나 소재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하긴 조정을 안 받았죠. 워닝 IPS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 계속 조정을 받다가 급반등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지만 이 종목은 이미 그 앞날에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아마 미리 이 종목은 올랐다 한 방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치는요 대략 한 5일선 11선 정도까지 오늘 고점이 그 정도네요. 네, 당분간 좀 지켜보시죠.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바로 급반등 내일은 들어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오늘 신규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좀 과감하게 너무 큰 수익은 바라지 마시고요. 우선 한 2, 3%, 3, 4% 정도라도 좀 이렇게 매매하셔도 될 듯 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8%나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내일 정도에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아침에요. 다시 비중 조절만 해 놓으셨다가 다시 저점에서 잡으셔서 아까 저기 이 종목처럼 매드팩터처럼요 파동이 내일은 좀 눌림목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드팩터는 37,500원부터요 이 종목은 좀 매물 구간이 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 이 자리를 완전히 뚫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와도 좀 크게 조정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장중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도까지 조정을 바꿔서 내일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하루 쉬었다가 모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장중에 조정시에요. 자,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지금은 이제 애매한 자리가 되어버렸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렸기 때문에 우선 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매매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시 결론부터 정리를 한다면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좀 상승은 이어질 듯 하고요. 모레 이후에는 잠깐 일시적으로 다시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중기적으로는 더 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